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각종 그랜트들을 받으셨죠? 올해 1099G에 대해서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도대체 이거는 텍서블인지, 넌 텍서블인지, 즉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세금보고를 해야 되는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또 착오로 수입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렇게 2021년도 1099G라는 폼을 받으셨다고 하면은요, 여기에 6번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6번에 택서블 그랜트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있게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 받으셨냐면요. 캘리포니아 릴리프 그랜트를 받으신 분들이 이 1099G를 받으셨을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Q&A를 조합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프랜차이즈 텍스 보드에 나와 있는 FAQ를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코로나 지원금이 그로스 인컴에서 제외가 되느냐 이거예요. exclusion이니까 포함하지 않는 거죠. 즉 비과세인지를 묻는 거예요. 각종 경제 지원금에 포함되는 게 이러한 것들이 있겠죠. 캘리포니아 릴리프 그랜트도 있을 것이고요. EIDL 어드밴스도 있을 것이고 또 PPP도 있을 것이고 타겟리드 EIDL 어드밴스도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답은요. 그렇다라고 답이 되어 있어요. 즉, 이 이야기는 각종 그랜트 받은 거는 비과세라는 거예요. 세금을 낼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영상 끝까지 봐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실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EIDL 그랜트 받은 것도 포함하지 않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SBA에서 받으신 EIDL 그랜트는 비과세입니다. 소득으로 넣지 않습니다. 타겟의 EIDL 어드밴스라고 해서 추가로 5,000불 받으신 그 금액도 마찬가지로 비과세입니다. PPP 융자로 지불한 비즈니스 경비에 대해서 세금 공제가 되느냐? 그 질문은요. 각각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자격 조건에 맞는 경우는 가능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다 그래요. 이미 우리가 PPP 받을 때 그 자격 조건을 다 따져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뭐 그로스 인컴은 뭐 25% 감소해야 되고 이런 건 다 맞췄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PPP 100% 탕감을 위한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게 벌써 작년 1월에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그거 제가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드릴게요. EIDL 그랜트나 타겟르 EIDL 어드밴스 받은 거는 경비 공제가 100% 됩니다. 이거는 다 조건이 됐기 때문에 받았던 그랜트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일정 규정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만 경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예전에 이런 표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PPP 탕감 룰이 60% 기본적으로 이상 페이로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다른 비즈니스 경비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페이로를 100% 사용해도 되지만 최소 60% 이상은 사용을 해야 된다 이랬죠. 60% 이상 페이롤 기준을 넘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퀄리파이드 된 경비를 지불을 했다고 하면은 각각 60%, 40% 이렇게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 그 조건을 맞췄기 때문에 100% PPP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롤이 제일 중요하죠. 페이롤을 만약에 50%만 지불을 했다 그러면은 그 조건이 맞지 않죠. 그러면은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50%만 맞추면은 다 공제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어떻게 되느냐? 60%에 대한 그 금액을 다 맞추지 못할 경우, 즉 60% 아니고 그 이하일 경우에 가령 60%를 맞춰야 되는 그 6,000불 금액에 대해서 83%만 만약에 페이롤로 썼다 그러면 경비도 마찬가지로 83%만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페이롤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경비 퍼센테이지를 받는 것은 PPP 탕감 조건에만 맞는 거예요. 하지만 경비 제출에 대한 거를 세금 공제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PPP 탕감 조건에 안 맞았을 뿐이지 그 나머지 금액이 융자라고 하더라도 비즈니스 경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비즈니스 경비에 대해서는 100% 세금 공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릴리프 그랜트 5,000불, 15,000불, 25,000불 이렇게 받으셨었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텍스 보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내용이요. 여기 주정부 규정에 나와 있는데요. 2021년 1월 1일 이후 그리고 2026년 1월 1일 이전에 받은 그랜트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세금 보고를 하실 필요가 없고요. 세금 보고 하실 때 바로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정부에서 규정한 내용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른 사이트에서 Q&A로 질문된 내용을 가지고 이 그랜트를 세금 보고 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캘리포니아 릴리프 그랜트에 대해서 캘리포니아는 텍스 프리, 즉 비과세라는 거는 이미 이제 우리가 인지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과연 연방정부 기준으로는 이게 과세일까요? 비과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요. 연방정부 기준으로는 과세 대상이라는 거예요. 즉 주정부에서는 비과세이더라도 연방정부 기준으로는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비슷한 질문인데 그랜트 받은 거에 대해서 세금 보고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2022년 2월 15일 이전에 받은 그랜트에 대해서는 세금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모든 그랜트들이 100% 연방정부 기준으로 비과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캘리포니아 그랜트 신청할 때 여기 내용에 보면은요. 이 그랜트는 연방 기준으로는 과세입니다. 그리고 각종 경비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비과세입니다. 항상 우리가 세금 보고를 할 때 그냥 나는 세금 보고 했습니다 이러지만 우리가 실제로 세금 보고 할 때는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같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영업자분이 스케줄 C로 자영업 소득을 보고하신 후에 캘리포니아 릴리프 그랜트를 받으셨다면 두 개의 세금 보고를 합니다. 1040라는 양식과 540라는 거예요. 1040는 연방정부 기준이고 540는 캘리포니아 기준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페더럴은 뭐죠? 1040에는 텍서블이고 캘리포니아 폼인 540에는 non 텍서블이라는 거예요. 총 정리해 볼게요. 그렇다면은 각종 그랜트들이 과세 소득이 되는 거는 어딜까요? 연방정부 기준과 주정부 기준이 다르죠. 캘리포니아 릴리프 그랜트, EIDL 어드밴스, 타겟드 EIDL 어드밴스, 그리고 탕감받은 PPP가 대표적으로 지원받은 그랜트들이죠. 그렇다면 연방정부와 스테이트 기준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그랜트는 주정부 기준으로는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처럼 연방 기준으로 SB에서 지급해준 EIDL 어드밴스, 타겟드 EIDL, 그리고 탕감받은 PPP 이거는 다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 지급해준 그랜트는 과세소득입니다. 화살표를 보듯이 캘리포니아 릴리프 그랜트는 주정부에서 직접 지급해준 거고요. 나머지 EIDL 어드밴스, 타겟드 EIDL 어드밴스, 그리고 탕감받은 PPP는 연방정부에서 직접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방정부에서 직접 지원해 준 거는 연방정부도 비과세지만 주정부에서 지급해 주고 혹은 LA 카운티나 시에서 지급해 준 그런 그랜트들은 연방정부 기준으로는 과세 소득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주정부나 카운티 혹은 시에서 지원해준 그랜트들이 연방정부 기준으로 비과세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혹여라도 이게 비과세로 바뀌어서 안내가 되면은 제가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담당 회계사님께 모든 그랜트 받은 거를 서류를 제출을 하시고요. 어떻게 받았는지 알려주시면은 담당 회계사님이 세법 기준으로 세금 보고 잘 해주실 거니까 맡기세요. 혹여라도 셀프로 하시는 분들은 캘리포니아 그랜트 같은 경우 누락을 시키시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